우리 이혼할까요? 남편은 웃으며 돌연 이혼을 선언한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서 왜냐고 물어볼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강한 부탁으로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살게 되었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노예였다. 노예 같은 날, 이제 전업주부가 되니 시댁 식구들이 집안일을 가혹하게 하고 일을 전혀 안 해준다.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는 항상 나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게다가 나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피는 일을 책임졌다. 남편은 제가 힘든 일상에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내 여주인과 함께 있을 것이다. 빨리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당신이 떠나니까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생겼어요. 사라지면 아쉬울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사라졌다. 저는 원래 쾌활하고 뭐든지 재미있게 얘기해주는 연하 남편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폄하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후회했다. 덕분에 애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에요. 좋은 7년간 도우미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짐을 싸서 빨리 떠나도라우카? 남편은 제가 무료 가정 도우미라고 주장하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이 깨끗한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는 그것을 믿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시댁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지품 중 일부는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얼굴은 어떨지 궁금했다.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이름은 히메노 아사코입니다. 42세 주부입니다. 내 남편 사토루는 나보다 2살 어리고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다. 저 역시 모든 직업이 동종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에서 사토리를 만났습니다. 이 사토리는 유머 감각이 좋고 대화하기가 흥미롭고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며 항상 옷을 잘 차려입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사토루는 개의치 않고 행복한 재산으로 성장했다. 결혼 이전은 30살이었는데 28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토리와 함께 살면 하루하루가 즐거울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배신당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사토루의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 갔다. 그 자리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토루의 5살 어린 누나 스즈도 함께 있었다. 오빠의 결혼 상대가 오는데도 여동생 스즈는 침대에 누워 화장도 하지 않은 채 어수선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내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다. 당시 스즈의 나이는 23세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어른이고 상식이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나이다. 게다가 사토리의 가족 중 누구도 그를 비난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차가 신맛이 난다고 하셔서 손님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하시고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저 겸손해지며 사과를 하십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강력한 요청으로 동거는 결혼의 전제 조건이 됐다. 나의 시아버지는 건설업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사토루에게 그 회사를 물려주실 계획입니다. 나는 주장한다. 시아버지께서는 아내가 시집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전통사상을 고집하십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동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소지품을 두고 갈 수가 없었고 결혼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소지품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사토루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사실로 드러났다. 동거를 시작하자마자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스즈는 정규직이 없고 가끔 방관자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곧 갈 예정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현재 신부 훈련을 받고 있지만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그들은 즐겁고 자유롭고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과 소지품은 브랜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샀어요. 스즈는 노년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스즈의 시어머니는 스즈의 타락한 생활 방식을 걱정하며 엄격히 경고했지만 시아버지와 사토루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여자니까 마음껏 망칠 수 있어요. 반대로 스즈의 시어머니는 그녀를 가혹하게 대하고
시아버지는 무리하게 참석하고 사토루 역시 그 배후에 있다. 그녀는 스즈와 함께 시어머니를 험담했다. 시어머니도 이를 알면서도 아무 대꾸 없이 참는다. 더 오랫동안 그랬던 걸까? 시아버지는 집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식사 준비와 청소는 바보입니다. 그는 벗은 옷도 깨끗이 치우지 않는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모두 훌륭한 어른입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마치 시어머니 일인 양 감사한 마음도 없이 나에게 다 맡겼다. 있었다. 나 자신도. 여성으로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을 참을 수 없었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불평했다. 계속 이러면 엄마가 쓰러지실 거예요. 왜 다들 자기 관리만 하는 걸까요? 왜 오지 않니? 내 아버지와 스즈 씨는 좋은 어른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규칙은 엄마가 집 주변의 모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십시오. 사토루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말조차 듣지 않는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시어머니의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일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집안일을 맡게 되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더 책임지게 되셨다.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지럽혀도 방이 더러우면 시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준비하세요. 심지어 그는 나에게 주는 음식의 맛에도 인색해진다. 시어머니의 피로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러한 긴장된 가족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었다. 그 결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내와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적극적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상상했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엉덩이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부상의 순간을 목격했고 시어머니는 발이 저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 푹 빠졌어요. 그는 스스로 일어서기가 어려워졌고 매달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시어머니를 향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매일매일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랬다. 그는 간호가 필요한 부상을 견딜 만큼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방이 엉망이야. 막대기 외에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인가요? 칼로리와 미용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누가 만들어주세요. 괜찮아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지만 예전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별말씀으로의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 셋이 청소와 식사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들이 계속 나를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람들은 가사와 계호의 책임을 나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아버지를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웃과 친척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어머니에 대해 점차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의 평판은 부당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를 걱정한 시어머니는 억지로라도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지켜보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입사 이후 다니던 회사를 신입생으로 사표를 냈고 시어머니께서 나는 가족을 돌보고 집안일을 책임지는 책임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주부가 되자 사토리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도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 징계하겠습니다. 이 된장국은 무엇입니까? 다시마 맛이 나지 않네요. 아니요. 가다랑어와 다시마를 가열해서 만들었습니다. 답장하지 마세요. 나쁘다고 말하면 나쁘다. 그게 다야. 안녕하세요. 아사코 씨, 내가 어제 입었던 옷을 빨지 않았나요? 오늘도 입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세탁도 안 했는데 어젯밤 자정까지 입었던 옷이에요. 아침에 떼어내고 바로 씻어도 건조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데이트 때 입어보려고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차버리면 그건 아사코 씨 탓이에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스즈와 시아버지는 모든 것을 부인한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돌봐야 해요. 일할 때보다 하루가 더 힘들어서 지쳤어요. 사토루가
구조선을 보낼 리가 없으니 이 치료는 나 혼자 견뎌야 한다. 너무 더웠어요.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궁금해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내가 탁자에 머리를 눕히고 있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그랬다. 서둘러 확인해보니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책을 떨어뜨려서 주우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실제로 책 한 권이 시어머니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재빨리 시어머니 몸에 손을 얹고 천천히 침대에 눕도록 유도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거의 누워 계시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침대 옆에 그것을 쌓아 두었습니다. 나는 늘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다. 과용하지 마십시오. 고민이 있으시면 제 글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사코 씨는 안타깝습니다. 나는 이제 막 이렇게 되어버렸고 억지로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다. 아니요, 어머니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어머니에게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자책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세뇌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태의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엄마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걸까요? 그렇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진짜 가족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말에 나는 놀랐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내려다보며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폭로했다. 그랬다. 사실 남편에게 저는 5살이에요. 분명히 그는 전년에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남편의 아이들이고 남편은 사토루가 10살, 스즈가 5살이었을 때 나와 재혼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손오공이나 스즈와 혈연관계가 있지 않은가? 네, 제가 다시 결혼했을 때 스즈가 저를 받아줄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일어났던 이기적인 일들을 다 들어줬어요. 이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나 때문에 아사코상까지 괴로워하게 만들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세 가족의 과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우울해서 한동안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결의에 찬 표정을 짓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사코 씨, 저는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는 아까 떨어뜨렸던 책을 펼치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중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이 지났습니다. 집을 더 자주 열어야 하고 야근도 해야 하고 출장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유를 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는 이유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사토리가 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랬다. 사토루는 스마트폰의 메시지 화면이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잠든 것 같고 애인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관한 인이의 은밀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육체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나는 태평하게 자고 있던 사토루를 깨워서 질문을 하려고 했다. 그로부터 7년 후,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다렸다. 끝까지 그녀를 돌보는 사람은 나뿐이었고 시댁 식구들도 충분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나를 챙겨주던 친절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집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동맹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이 있는 날. 장례식장과 연락을 하지 않거나 준비를 도와주지 않는 시댁.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움직이느라 바빴다. 시아버지는 친척들과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셨고 스즈도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스즈도 악행을 저지르며 슬퍼졌다. 집에 늦지 않고 일찍 들어간 것 같다. 장례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시어머니의 유해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스즈도 피곤하다며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 구석에 만든 제단을 장식하고 향을 피우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문득 떠올랐어요. 야, 우리 이혼하는 거야. 그녀는 크게 웃다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한다. 그 표정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놀라서 왜냐고 물어볼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을 두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나는 문득 그 사람이 나를 떠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이혼하고 내 여주인과 함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바람을 피웠던 거 알잖아.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떠난 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조용히 지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 당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여주인의 가족은 부유한 가족이에요. 내 파트너도 결혼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도 좋아하십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돈 걱정도 없고 평생 안전할 것 같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서 벌써 투표할 생각이에요. 내 손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거니까 원하시면 진료비도 드려요. 당신은 짜증나. 고인의 눈앞임에도 불구하고 사토리는 프랭크와 대화를 나누며 화가 난다. 오래전 모든 것을 유쾌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토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위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증오심을 가득 담아 사토리를 노려보았지만 노래는 내 팔을 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도 이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혼하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가족이군요. 안 돼요. 물론 의사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하므로 준비를 하세요. 잃어도 상관없으니 가방 챙기세요. 지금 나가세요. 그녀는 노부인이자 점쟁이 주부입니다. 인생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덕분에 나는 여주인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 그게 다야. 내기라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7년간 도우미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토루의 얼굴에서 승리의 표정을 볼 수 있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이 가족을 떠나고 싶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서 물건을 챙기기 위해 거실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보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기보의 방으로 찾아갔다. 기보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일. 기보의 친절함과 진심을 접하게 된 날, 지난 7년의 추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슬픔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집 사람들은 이 이후로 기보의 방을 청소하지 않는다. 그럼 마지막 임무로 할게요. 그렇게 결심하고 침대 위에 쌓였어. 나는 절판된 기보의 책을 얻었다. 그러다가 책 사이에 A4 크기 정도의 갈색 부츠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봉투에는 기보 문자로 아사코상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손이 준비되었고 종이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봉투의 내용물을 꺼냈다. 그 내용은 보는 사람마다 놀라움을 자아냈다. 서류를 가지고 있는 제가 바로 이 가족의 사람입니다. 물려받을 테니 노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업자인 너와는 달리 무엇? 사토루는 다다코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토루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 고개를 저으며 더욱 진실을 말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의 경영은 꽤 오랫동안 쇠퇴해왔습니다. 언제든지 접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나는 많은 돈을 빚졌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나는 기보의 찻잔에서 장인어른 회사의 수입 지출 명세서를 꺼냈다. 기보는 보살핌이 필요한 몸에 대해 모른 척하며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 하나하나가 하나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 탈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젠장, 정말 전처입니다. 난 분명 너보다 더 잘 살아갈 테니 나중에 사과해도 소용없다. 야. 그래, 그러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나는 내 귀에 큰 소리를 내는 사토루를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로 나는 사토루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그날 어떤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 카페에 도착하니 지정된 자리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남자가 나를 알아보고 일어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확실한 인상을 주었다. 카키모토상이신가요? 나도 몰랐던 전 요시잔의 가문의 이미지에 대한 카키모토 씨의 말에 나는 마시던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됐다.
나는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카키모토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것이 스즈의 잘못이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즈는 가상의 가족 이미지를 만들어 카키모토 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카키모토 씨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12년 동안 전 처가와 함께 살면서 키워온 위험 감지 능력이 경종을 울렸다. 여기 오기 전에는 카키모토 씨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여기서 카키모토 씨를 돕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나는 시어머니의 티백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며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카키모토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혼 이유와 스즈네 집에서의 태도. 시어머니는 스즈에게 받은 치료 내용을 문서에 자세히 기록했다. 이를 본 카키모토 씨는 자신이 알고 있던 약혼자의 모습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이런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가족 때문에 당신도 불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이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카키모토 씨는 내 커피 값을 지불했을 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 그는 비틀거리며 현장을 떠났다. 나중에 카키모토 씨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에는 그가 스즈와 결혼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적혀 있네요. 카키모토 씨의 부모는 스즈의 말이 모두 거창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교신쇼에서 옛 요시잔의 가문에 물었습니다.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친족으로 삼고 싶었던 가족들이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해진다. 나의 장인어른은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사기에 가까운 방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개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다. 카키모토 씨는 회사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카키모토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이를 공개했다. 일반적인 나쁜 불만에 더해 카키모토 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채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키모토 씨의 약혼자인 수주는 여전히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고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전 처가는 늘 돈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고 카키모토 씨와 그 친척들은 가게가 넉넉한 편이다. 회원가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카키모토 씨는 당연히 스즈와의 약혼을 파기했다. 스즈가 결혼할 때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준 것으로 보아사기로 간주된다. 분명히 그는 고소할 계획이다. 이 편지 말미에는 나에게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이 피해자 수를 줄일 수 있어서 안도했지만 동시에 다시는 연루되고 싶지 않았다.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5년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즈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빚을 장인이 갚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빚을 물려받게 된다. 진료비에 더해 빚은 더욱 늘어났다.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됐다. 사토루는 돈을 벌기 위해 매우 위험한 다리를 건너온 것 같고 그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즈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 같지만 애초에 나이 때문에 성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빚을 갚는데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주신 갈색 부츠를 바라보았다. 있었다. 그리고는 같은 스타일로 보관되어 있던 노트들만 꺼내어 천천히 한 권씩 넘겨보았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노트에 적힌 시어머니의 글. 거기에는 확고한 손글씨로 숫자가 촘촘하게 적혀 있습니다. 등장인물과 설명에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제 이름은 카키모토입니다. 편지에 썼듯이 저는 스즈공주님의 약혼자입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을 모토기 마이의 스즈의 약혼자라고 소개했다. 내가 카키모토 씨를 만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시댁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던 어느 날 현재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이었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봉인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튜브에서 꺼냈어요. 마침내 편지의 내용을 설명하자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편지를 보낸 카키모토 씨는 직접 이렇게 답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꺼려졌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카키모토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랬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네, 죄송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스즈 씨와 약혼했지만 부모님은 스즈 씨와 결혼하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요시에의 사토루가 이혼녀이기 때문이다. 한숨을 쉬다 나는 게으른 대답을 했다. 나와 사토리의 이혼으로 카키모토 씨의 부모는 스즈와의 결혼을 반대한다. 라고 한다. 부모님과 저는 대대로 공무원으로 일해왔고 우리 가족의 재정은 과로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없다. 스즈 씨와 아버지에게 이혼 이유를 물어봐도 아사코는 한 가지 점을 고집했기 때문에 조금 실망했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나는 사토루에게 연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아사코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한번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편지에는 적혀 있었어. 네. 스즈 씨는 정직한 분이시고 아버지도 혼자서 잘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온 가족이 그녀를 보살피던 것 같은데 그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사토루는 훌륭하고 다정한 가족을 갖고 있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훌륭한 투자자였습니다. 나는 주식, 부동산에 자산을 투자해 많은 돈을 절약했고 그 금액으로 시어머니의 의료비도 충당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루어졌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상속자이시며 간호를 받으시면서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있는 어려운 책들은 모두 투자와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덕분에 이제 정규직을 구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처럼 그녀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고마워요.